안녕하세요, 캠과장입니다. 오늘은 식당 창업 전에 준비 및 필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도 단계가 있어요. 창업의 단계를 살펴야지만 성공 창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 창업은 돈을 무지무지 많이 버는 창업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창업도 성공 창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외식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레시피 개발도 도와드리고 오픈도 도와드리고 신메뉴 개발도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켜켜이 쌓은 노하우를,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캠국과장, 제가 생각하는 외식 창업 전 필수 준비사항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인허가, 협력업체, 보험가입. 요 세 가지를 먼저 이행을 해놔야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는 위생교육, 보건증,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이런 서류 업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내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줄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식자재 업체도 있을 거고, 뭐 음식물 처리 업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가입. 이게 화재보험이 이제는 필수예요.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외식업 운영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픈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생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신청하셔서 수료하시면 되는데, 이제 인터넷 신청도 돼요. 인터넷 교육도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최초 교육 때는 인터넷 교육이 안 됐어요. 방문 교육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방문 교육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인터넷 교육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인허가 서류 발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수하셔서 위생에 대한 그 공부도 하시고 운영에 좀 필요한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위생이 먼저 기본이 돼야 그 음식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적이지 않으면, 위생 개념이 떨어져 있으면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육 수료하시고 교육 이수 필증을 필히 보관하시면 돼요. 근데 인터넷 교육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뭐 클릭하거나 막 그래요. 앉아있다가. 그러면 그 클릭을 안 하면 다음 시간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수가 안 되겠죠. 교육 이수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클릭도 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교육 열심히 들으셔서 위생 교육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건증이에요. 보건증. 근데 이거는 음식을 다루는 업종 종사자의 필수 서류입니다. 필수 서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벌금 물어요. 과태료 나와요. 그래서 이 보건증은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고,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구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뭐 저는 지금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가서 그냥 검사 2개 정도 해요. 간단하게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일정에 수수료 내고 그냥 보건소에서 보건증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검사 받으셔서 3일에서 7일 후 방문 수령을 하시거나 인터넷 공공보건포털에서 출력하셔서 매장 내에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 서류철에서 영업장에 꼭 보관하셔야 돼요. 사장님, 뭐 직원, 아르바이트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 전부 다 필요합니다. 자, 영업신고증. 자, 이 두 가지 위에 거 두 가지 했으니까 영업신고증 해야죠. 건축물 관리대장에 꼭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인지를 확인하시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교육 필증, 그리고 보건증 지참하여서 발급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 게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영업신고증이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관할 시군 구청 위생과에서 신고하는데, 위생과라는 명칭은 구청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관할 관청 공무원에 따라 업무의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어느 지역은 공무원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하고 다 맞잖아요. 그러면 영업신고증을 허가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느 공무원은 나 간판 단 거 봐야겠다. 간판 달 때 말해라. 그때 내가 가서 실사를 간 다음에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업자 등록증도 영업신고증 기준에 좀 밀리겠죠.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영업신고증 서류는 신규 발급일 때는 영업신고 신청서랑 아까 이제 위생교육 이수 필증이랑 신분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4번 가지고 보건증까지 같이 가져가셔서 영업 신고하시면 돼요. 신규 발급은 예상외로 좀 간단해요. 의외로. 근데 양도양수는 좀 달라요. 양도양수는 지위승계 신고서가 있어야 되고 이걸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양수 계약서, 그러니까 이 전 사장님과 제가 한다고 치면 우리 쌍방 합의된 계약서가 있어야겠죠. 그 계약서를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영업신고증 원본하고 그 전 사업자님이 그러니까 만들고 운영하셨던 원본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위생교육 이수 필증을 갖고 가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4본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필요한 지역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행정 업무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식당 창업하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자로 많이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류 판매를 하겠다, 내가 주류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주류 판매 신고도 필히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류 판매 미신청 시 주류 판매를 하시다가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오니까 당일 발급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도 가능해요. 홈택스도. 근데 그냥 직접 가서 해보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하실 거면 홈택스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은 영업신고증 원본 그리고 또는 4본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서 4본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도장 그리고 내가 동업자가 있다. 그럼 동업계약서를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인허가 서류 발급 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업신고증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신고증 신청 전에 건축물 대장 확인해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지 주소가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시에는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위임장이 있으면 업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필요 서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다 도시가스를 쓰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은 LPG 가스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 가스 사용에 대한 안전 필증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층이면 거의 그런 건 없는데, 2층 이상, 3층, 이렇게 되면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도 좀 요구할 수 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협력업체. 어떻게 선정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거래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이게 완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에 좀 지장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AS 부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술을 팔아야 되는데, 입고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추려봤어요, 한번. 그래서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 음료, 음식물 처리, 전화, 인터넷, 포스, 정수기, 위생업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협력업체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짚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이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주류 판매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류 카드를 필히 발급 받으셔야 해요. 사업자 간의 거래는 주류 카드로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주류 판매 신고는 이제 아까 사업자 신고를 같이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중은행 가갖고 이제 주류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납품 주류 업체와 음료 업체를 섭외를 하셔야 되는데 업체마다 납품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각 업체마다. 그래서 그걸 잘 꼼꼼히 살피셔서 계약을 이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료와 술은 업소용으로 판매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셔갖고 이제 벌금 내는 분들도 봤습니다. 저 신고해갖고 고객이 신고하세요. 그 손님께서. 그래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필히 좀 지키면서 좀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 업체, 이게 좀 중요하죠. 내 음식물을 처리를 못 해갖고 막 내 식당 막 내 공간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나. 그리고 내가 그거를 냄새를 숨기고자 밖에다 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쾌해. 그러면 그 식당에 대한 평판이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할 시, 군, 구청, 위생과에 등록된 업체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약이. 그래서 그 관할 시,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셔서 한 두세 업체 정도 미팅 하셔갖고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별로 수거를 좀 확인하시면서 그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 음식물 쓰레기 양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내가 한정 식당을 한다. 그럼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가 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용량도 한번 그 생각해 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및 인터넷 신청, 이거는 포스 및 키오스크, 그리고 이제 CCTV 이용 시에 인터넷이 좀 필수예요. 그래서 좀 가입을 하시고, 통신사 상품 중에서 아무거나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설치할 때 인터넷 설치를 이제 신청하잖아요. 그럼 내부 인테리어, 제가 내 식당을 인테리어 하는 업체랑 잘 조율해서 일정을 좀 맞춰야 돼요. 왜냐면 인테리어 다 끝나는데 이 인터넷 업체 부르면 인테리어 잘 마무리 잘 됐는데 거기도 구멍 뚫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스 설치 위치나 뭐 키오스크 설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봐서 그 위치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인터넷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수기 같은 경우는 용량과 렌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렌탈이 많으니까 그 업체들 잘 비딩하셔서 이제 용량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10평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0평에서 15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0리터 이상, 20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치 선정이 좀 중요해요. 정수기는 음식 만약에 셀프 시스템이에요. 근데 배식대, 그러니까 음식을 고객한테 이제 음식 나왔습니다 하고 주잖아요. 근데 그 옆에 정수기가 있어. 그러면 꼬일 수 있잖아요, 동선이. 그러면 뭐 좀 먹기도 불편하겠죠. 기본 좋은 인상은 이게 남기진 않겠죠. 그러니까 정수기 위치도 동선에 맞게 좀 잘 위치를 선택하셔서 설치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렌탈로 계약할 때 임대차 기간 이상으로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뭐 2년이다. 그럼 2년 정도로 계약을 한 다음에 내가 연장을 한다. 그러면 그때 재계약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업체는 쉽게 말해서 벌레 잡는 거 있잖아요. 그 업체인데 그 매장 그냥 위생관리업체 엄청 많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나 선택하셔서 이제 위생업체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장 평수에 따라 좀 가격이 상이해요. 10평은 얼마, 뭐 15평은 얼마,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서비스에 따라 또 가격이 다르니까 좀 참고하셔서 좀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위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업체는 꼭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운영에 필요한 필수 보험, 이제 보험 말씀드릴 건데,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 매장 오픈이 불가해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주계약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이 부분 왜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사실 놓치고 있는 거를 내가 많이 봤어요. 화재보험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화재보험보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이 중요하죠. 화재보험이 엄청 중요해요. 주계약으로 가져가야 될 만큼 중요한데, 특약 상품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하다 보면 진짜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의 별일이.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많이 봤습니다. 뭐 위생장갑을 끼기 불편해요. 직원이 불편해서 뭐 나 몰래 뭐 데일밴드를 붙이고 하다 데일밴드 음식이 들어가는 적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가입할 상품도 검토에 적극 좀 활용하시길 좀 당부드려요. 진짜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식당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 복도 중요해요. 사람 복도. 뭐 채용할 때나 사람을 이제 운영할 때나 같이 이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일할 때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책임 배상 보험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안정적인 운영에, 왜냐면 이런 거 한 번 있으면 그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창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평판 자체가 지역에서 로컬 장사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단골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고객분들이. 근데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데 한 명으로 인해서 내 실수로 인해서 배상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평판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검토하시고 적극 활용하시는 거를 좀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식업에 필요한 식당 창업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더 궁금하신 거는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좀 상세하게 답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맛집이 되는 식당,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저희 이제 창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노하우가 있으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것도 이제 제작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소상공인들의 좀 성공을 좀 도모하고자 이렇게 좀 채널을 좀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힘든 시기에 같이 힘내고 다 일어설 수 있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캔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